체이스메이트. 안녕하세요, 월리입니다. 요즘 세계 축구 이슈의 중심에 있는 프리미어리그에 대해서 다뤄볼까 싶어요. 요즘 온라인을 검색해보면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중계권료가 얼마다, 선수 몸값이 얼마다 등등 말이에요. 프리미어리그가 축구 시장 규모로 탑이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2위인 분데스리가보다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 리그 중에서도 미국 NFL에 이어 전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는 리그입니다. 저도 PL이 NBA보다 큰 시장이라는 걸 처음 알았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홈구장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NFL 경기도 열리잖아요. 쓸데없이 경기장 짓는 돈을 엄청 들였어요. 얼마냐고요? 무려 1조 8천억입니다. 역시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나 봐요.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는 레비는 진짜 인정. 어찌됐건 그런 프리미어리그는 어떻게 이런 브랜드와 시장을 구축하게 되었고 최고의 리그라는 지금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프리미어리그도 한순간에 이룬 성과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노력하고 쌓아온 결과물이라는 사실이죠. 먼저 프리미어리그라는 리그 브랜드에 대한 홍보 마케팅을 다양한 방식으로 예전부터 꾸준히 진행해왔고 지금도 매년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내고 있죠. SNS가 그닥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부터 팬들과의 대화나 각종 커뮤니티, 콘텐츠 공유를 통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였고 이건 단지 영국 팬들을 넘어 전 세계 팬들을 공략한 마케팅 전략이었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 각종 유명 브랜드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더욱 인지도와 가치를 끌어올리는 활동을 이어왔죠. 영원한 캡틴이면서 현재는 전북 디렉터인 박지성 선수의 경우도 지도자의 길을 걷지 않고 영국에 남아서 공부를 하면서 한국을 오가곤 했었죠. 왜일까요? 이런 영국의 스포츠 마케팅과 축구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접목시키고 우수한 선수들을 보다 빠르고 쉽게 홍보하는 역할을 하려고 은퇴 이후에도 공부하고 또 공부하면서 조금씩 K리그에 적용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솔직히 박지성 디렉터가 아니었으면 이분이 어떻게 한국에 왔겠냐고요. 다음으로 리그 시스템을 보자면 제일 많이 알고 계신 중계권료의 균등한 배분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프리미어리그는 3년간의 중계권료를 계약하는 형식이고 가장 최근 중계권료는 2021년에 코로나 여파로 인한 2018년에 계약된 금액과 동일한 수준인 약 57억 파운드, 하나로 약 9조 원에 체결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팬데믹 상황만 아니었으면 더 높았을 수도 있는 금액이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어마어마한 돈을 상위 팀들이 독식하는 게 아니라 균등하게 배분함으로써 하위 팀들도 다음 시즌에 괜찮은 선수들을 영입해서 강팀들과 맞설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주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강등되는 팀도 거의 2천억을 받네요. 지난 시즌을 보더라도 브렌트포드, 브라이튼, 풀럼, 뉴캐슬 같은 팀들이 굉장히 두각을 나타낸 걸 보면 말이에요. 게다가 프리미어리그는 강등된 팀들에게도 갑자기 수입이 줄었을 때 재정적으로 파산하지 않도록 지원금을 주고 있어요. 그 규모 역시 상당합니다. 강등 후 3년 동안 차등 지급하는데 2021-22 시즌 기준으로 강등 다음 해에 약 290억을 주게 됩니다. 게다가 지원금 3년치를 합치면 약 630억이나 된다고 해요. 이렇게 강등팀의 재정까지도 신경 써줄 수 있는 리그가 되어버린 프리미어리그는 당분간 탄탄한 리그로 유지되거나 더욱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서 제 소소한 의견을 덧붙여보자면 득달같이 달려드는 영국의 취재, 보도 스타일, 그리고 매체 특성상 아주 재밌고 흥미있을 만한 가십거리를 쏟아냈던 이런 녀석들의 역할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영국의 언어, 바로 영어였기 때문에 보다 빠르고 손쉽게 전 세계 팬들이 접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현지 아주 로열티가 강한 찐팬들은 프리미어리그로 승격되는 걸 오히려 원치 않는 팬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승격이 일단 되면 세계적인 구단과 맞붙는 매치들이 많아지고 좀 더 수준 높은 팀들과 경쟁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티켓 가격과 굿즈 가격들이 비싸지고요. 다음은 가뜩이나 티켓도 비싼데 관광객들 혹은 외부 사람들의 유입으로 인해 진짜 보고 싶어하는 로컬 팬들이 티켓을 얻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번 시즌 승격한 루톤타운 팬들이 이런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다고 하고요. 1부 리그 승격 문턱까지 왔다 가라앉은 밀월 팬들도 승격을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밀월이 승격했다면 웨스트햄과 진짜 살벌했겠네요. 제가 영국 현지에서 느꼈던 부분을 추가로 말씀드려 볼게요. 그 큰 경기장을 현지인들만으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영국은 광범위하게
비슷하게 축구의 열기가 높다는 겁니다. 축구는 영국인들에게 삶 그 자체라 주말이 되면 아빠와 아들 또는 가족 단위,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도 한평생 한 구단만을 응원하며 축구가 그 가족의 역사가 된다는 점이죠. 심지어 집을 박물관처럼 꾸미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축구가 젊은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었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영국인들 중에 무료로 봉사하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축구 관련계에 종사 및 관여하는 사람의 숫자가 인구 500명 중에 1명은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정도로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스포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주말 오전에 주택가 곳곳에 잔디가 있는 곳이면 각종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아이들부터 성인 전 단계의 친구들의 경기가 아주 빈번하게 열립니다. 하지만 이런 프리미어리그라고 문제점이 없을까요? 사실 최근 비니시우스 이슈부터 심지어 얼마 전 K리그에서도 문제가 있었을 만큼 점점 불거지고 있는 이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바뀌어야 할 문제이니까요. 그래서 한 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점점 없어지게 만들어야 하겠죠. 그동안 우리의 소니도 프리미어리그에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해왔는지 저도 지켜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거에 비해 PL에서는 인종차별 이슈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처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처벌 수위를 보자면 벌금 또는 경기장 입장 금지 수준이고, 이 또한 새로운 개인정보나 멤버십을 등록해서 재입장을 하면 사실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딱히 보이지 않아서 현실적인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완벽이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미어리그를 넘어서 타 리그와의 조화라는 측면에서는 이 프리미어리그가 조금 위화감이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점점 라리가, 분데스리가, 세리에 등과 같은 리그와 재정적인 규모의 차이가 너무 나서 요즘은 심지어 슈퍼리그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프리미어리그는 정말 대단한 리그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얼마 전 인터뷰에서 아직 PL에서 할 게 많다고 한 것처럼 축구 선수라면 누구나 가고 싶은 곳이고 무언가 이뤄보고 싶은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K리그도 언젠가 이런 날이 오길 기대해보면서 오늘 주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eers, mate.